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세종시가 어느새 출범한 지 이제 7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진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많이 이뤄낸 것도 사실이에요. 앞으로 좀 남아있는 과제, 좀 어떤 게 더 남았다고 보십니까? 갑자기 과제 이런 거 보시니까 너무 광범위한데요. 처음부터 그냥. 오늘 주제랑 많이 연관 지어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서울은 경제 상징 수도로, 세종은 행정 수도로 이렇게 가야 된다. 견제구를 벌써 던지는 줄 알았어요. 견제구는 아니고요. 그렇게 가야 세종시가 제대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그런 숱한 과제들을 다 일거에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미친 집값, 과밀의 중심, 서울, 600년 구도를 세종이 깨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번 던져봅니다. 2030년이 세종시 완성 도달 목표 지점이잖아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행정수도 얘기가 막 무르익고 있고 뭐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2030년을 도달 지점으로 목표로 해서 세종시가 이뤄낸 것, 그리고 이뤄내지 못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2년 대선 그 공약부터 시작해서 지금 30년간, 2030년 30년간 추진되는 장기 국책 사업인데요. 그때까지 좀 그 위상을, 행정수도 위상을 갖춰가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보는데요. 그 중심에는 뭐 제가 뭐 오늘 주제를 뭐 미리 말씀드리면 국회 세종 의사당이 설치돼야 되는 게 조금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게 좀 큰 과제라고 보는데요. 국회 세종의사당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제가 처음 그 세종시 출입할 때만 해도 꿈 같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불과 한 7년, 뭐 한 4, 5년 그 사이에 많이 현실화 좀 되지 않았나. 2012년부터 출입할 때만 해도 분위기 아시잖아요. 네. 정말 그때는 뭐 막막했죠. 정말 막막했는데 뭐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없었어요. 지난 정권 때에는 뭐 공무원 한 명 더 달라고 행안부에 요청을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뭐 소리. 그러니까 계속 세종시 건설이 좀 약간 더뎌지는 느낌도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황은 뭐 완전 반전 상황이 연출되면서 지금 그 행정수도 뭐 얘기가 나오고 브리핑룸에 행정수도 완성. 그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잠깐 대전 나갔다 온 사이에. 돌이켜보면 2004년에 그 신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 때 이미 그 청와대와 국회 이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열망과 그 꿈은 국민들 속에서 또 뭐 세종 시민들 속에서 충분히 자라나고 있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눌려져 있다가 15년이 지난 2019년 작년이죠. 뭐 작년부터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꿈과 상상이 현실로 조금씩 펼쳐지고 있는 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그래서 이제 다룰 주제가 사실 국회 세종의사당이지만 이게 너무 많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주제를 좀 다루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고민도 사실 좀 했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렇죠? 세종시라고 하는 범위를 좁혀서 말씀드릴 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목표 연도는 2025년으로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6년이라는 시간이 남겨둔 상황에서 벌써부터 이슈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긍정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들을 말씀하시죠. 너무 지나치게 과대 포장이 되거나 장밋빛 미래가 되거나 또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그냥 그냥 빨려 들어가는 그런 용도로 돼서는 안 된다. 실제로 세종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내실이 기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입지가 어디냐, 규모가 어떻게 되냐 이런 어떤 장밋빛 미래만 자꾸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 보다 실질적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견제구에서 좀 심도 있게 달아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오늘 방송에서 좀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요? 많이 준비하셨나요? 자신이 없어요. 아니 뭐 자신은 뭐 있는데 네.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네. 이제 국회에서 지금 여야 정쟁으로 이제 파행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거는 좀 만무하고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당장은. 근데 하나 이제 희망적인 거는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국가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총선만한 총선 공약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총선이나 대선 공약으로 그 정책이 결정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견제구가
국회 그 세종의사당에 대해서 뭐 어떤 점들이 발목을 잡고 있고 그리고 어떤 규모로 그 설치가 돼야 되고 이런 점들을 알리는 데 있어서 좀 선봉에 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오늘 주제는 저는 잘 잡았다. 어떠세요? 같은 의미로 흘러온 건데. 좀 임팩트가 있잖아요, 저는. 네? 약간 임팩트가 있잖아요. 임팩트가 없었습니까? 아니, 좀 어려웠어. 지금. 어려웠어요? 약간 어려웠어요. 이 결과부터는 좀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핵심이 뭐였습니까? 입지라는 부분이 일단 아마 가장 큰 관심사일 거예요. 그렇죠. 이제 국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국회의원 본인들도 보수 야권이 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막 이렇게 뭐 호들갑 떨 정도로 잘 됐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내려도 되는 거예요. 15,000명의 공무원과 국책연구단지에서 그렇죠. 일하고 있는 4,000명의 연구원이 그 수술을 위해서 서울로 가는 이 기형적인 구조. 물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탄생한 세종시가 앞으로 이제 행정 수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 국회 세종의사당 필요하다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뭐 막무가내식으로 세종 행정 수도로 가기 때문에 필요하다. 또 이렇게만 하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정작 좀 필요성, 당위성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철저하게 그 당위성은 현실론에 기초해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거는 결국은 업무 비효율이겠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대한민국의 중추적 행정 기능을 이끌어가는 곳이 어디인가, 전 국민한테 어디 가서 물어보더라도 이제는 세종시라고 각인이 되고 있거든요. 41개 중앙행정기관이 자리 잡고 있고 30분 거리 정부대전청사에 14개 차관급 청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까지 이 남쪽 지역, 지방을 다 합쳤을 때 수만여 명, 정부 그 세종청사만 2만여 명, 그다음에 남쪽까지 다 포함하면 지방 공무원까지 다 포함하면 수만여 명이 서울 국회 하나를 바라보고 자신의 업무 절반을 위해서 국회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이 엄청난 비효율,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와 찬스가 지금 왔고 그런 의미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은 지금 현재 그 국토의 중앙인 세종시에 자리 잡아야지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바람직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종시가 출범할 때부터 사실 나왔던 뭐 그런 업무 비효율, 행정 비효율 뭐 계속 나왔던 이야기죠.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뭐 장차관들의 그런 실태,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런 것조차도 이제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종참여연대가 최근에 이제 그 세종 근무율, 그러니까 이제 국무위원들의 세종 근무율을 한번 조사해봤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 세종에서 근무하겠다. 세종 4일, 서울 3일 이렇게 그렇죠. 취임 일정을 절반 이상을. 했었죠. 예. 근데 지금 보면 총 근무일이 일 중에 36% 정도만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일 중에 3일 정도. 그리고 그 문상혁 장관이 이번에 좀 높네요. 문상혁 그 장관이 해수부 장관이 50%. 그리고 농식품부 이계호 장관이 44.9로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은 지금 그 공개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저조하죠. 장차관들이 주로 이제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뭐 거의 그런 상황을 지적을 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또 하나로 딱 집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수치가 있는데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 보고서에 나온 건데 연간 출장 및 시간 비용을 서울 국회와 정부 세종청사를 합한 수치가 128억 원인데 정부 세종청사에서 얼마를 차지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127억 원을 차지합니다. 서울 국회는 8천억 원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비효율이 정부 세종청사인 공무원들이 수시로 국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길거리의 시간과 기름값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1급 공무원은 세종청사 공무원들이요. 네. 중앙부처 공무원들. 네. 1급 공무원들은 세종시에서 하루. 2급 공무원은 세종시에서 이틀. 3급 공무원은 세종시에서 3일. 네. 이런 얘기가. 근데 이거는 뭐 거의 우스갯소리지만 정확하지 않나요? 우스갯소리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만든 시나리오입니까? 그 예전에 방송할 때 기억 안 나세요? 방송을 했었나요? 반응 좋았었는데 그때 네. 환호를 반응이 좋았어요. 확실하게. 저도 좋았어요. 어쨌든 뭐 되게 그 재치 있는 신빙성 있는 얘기죠. 얘기인데 우스갯소리죠. 객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반응이 다르네. 다른. 저희가 계속 유튜브에도 있고 언제나 이제 방송을 볼 수 있으니까 지나갈까 한번 보세요. 예. 반응 좋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던 거고
그 결과가 결국 올해 정부 예산에 그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난 8월이었죠 아마 그 네. 국회 그러니까 분원으로 이제 아마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국회 분원 설치 연구 용역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결과부터는 좀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핵심이 뭐였습니까? 결국 그 용역 보고서에 나온. 이거는 뭐 관심도 있으니까 위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뭐 가장 이제 용역에서 가장 최저가로 나온 그 위치가 지금 이제 호수공원 국무조정실 1동이죠. 거기서 이제 반경 1km 거리인데요. 네. 세종 호수공원하고 그리고 국립세종수목원 그 인접해 있는 네. 그쪽 부지가 이제 하나 이제 가장 최적의 입지로 이제 지목이 됐고요. 오송역으로 가는 길목 있죠. 월산 네. 산업단지 네. 지금 그 세종시청 별관 네네. 그 인근에 또 부지가 하나 전월산 자락 그 밑에 그 부지가 합강 캠핑장 쪽 있죠. 합강하고 미호천이 맞물리는 곳. 네. 수목원 바로 옆에 그 사거리 있죠. 그 해물이군가요? 그쪽 네네. 사거리. 네. 그쪽 되게 상태고 그 호응이 되게 좋으시네. 오늘 호응이 좋았습니다. 네. 그쪽도 있는데 현 이제 여의도 국회가 한 33만 제곱미터 33만 제곱미터 정도 부지 되죠. 면적. 예. 부지 면적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최정안으로 말씀드렸던 그곳하고 합강캠핑장 그쪽은 한 50만 제곱미터 정도 돼요. 훨씬 크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향후에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부지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입지 부분에서 호수공원하고 그 국립세종수목원 이제 그 인접해 있는 그 부지가 유력하다. 민주당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과연 최적지인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사실 그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휴양을 위해서 또 어떤 힐링을 위해서 가는 공간인데 갑자기 국회가 떡하니 들어서면은 뭔가 컨셉하고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입지라는 부분이 일단 아마 가장 큰 관심사일 거예요. 그렇죠. 이제 국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국회의원 본인들도 본인이 근무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거고요. 근데 그거 외에 그러면 서울 여의도 국회 33만 부지의 거대한 그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 기능들을 어느 정도나 세종시에 내려보낼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사잖아요. 그게 가장 또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를 먼저 좀 짚어봐야 됩니다. 현재는 뭐냐면 서울 여의도 국회가 있고 지금 정부 세종청사에는 2012년부터 상임위 회의장 한 곳이랑 뭐 보좌관 대기실 뭐 이렇게 해서 약 800제곱미터 정도 수준의 회의실 정도가 이렇게 구축이 돼 있어요. 구축이 돼 있고 그런 수준에서 작년을 돌이켜 보면 세종시에서는 국정감사가 단 4일만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아, 열리긴 했네요. 열리긴 4일 열렸죠. 뭐 전체 365일에서 써먹긴 놓고 했네. 보면 국회 의정 활동이 4일밖에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거보다 좀 더 나아져야 된다는 것이 국회 세종의사당인데 그 나아져야 된다라는 안으로 5가지가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가지 중에서 일단 A1, A2로 먼저 얘기하면 그거는 서울 여의도 국회 기능을 여전히 온전히 인정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은 현재 800제곱미터 그 수준에서 조금 더 올려서 비율을 조금 더 낮춰보자라는 안으로 해서 뭐 세종 시민들이라든가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대단히 소극적인 아니고 별 실효성이 없는 그런 안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거 외에 그 의제선상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B1, B2, B3 단계별로 있겠죠. 그래서 B1이 이제 가장 현실적이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서울 여의도 국회에 17개 상임위가 있잖아요. 네. 2개 특별위원회가 네. 있고 17개 상임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개 상임위 그러니까 정부 세종청사에 내려와 있는 정부 부처와 연관된 국회 상임위가 일단 우선적으로 오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현실적 판단이 B1이고요. 그다음에 B2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그 정무위원회랑 운영위원회랑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가 이제 그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그런 3개 위원회 정도는 여기서 해도 괜찮다라는 판단에서 B2가 나왔고 B3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그 국회 이전에 버금갈 수 있는 수준의 본회의만 그 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본회의만 서울에서 열고 그 나머지 기능들은 대부분 세종시에서 한다. 이런 안으로 해서 지금 가닥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A안이 있잖아요. A안으로 갈 경우에는 아까 그 저기 회의장 얘기도 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보수 야권이 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막 이렇게 뭐 호들갑 떨 정도로 잘 됐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내려도 되는 거예요. A 수준 A안은.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번 정확하게 이택 기자의 말을 이제 곱씹어봤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 본회의 기능은 서울 이제 국회에 이제 거의 그대로 있는데 그렇죠. 상임위를 과연 세종시를 어느 정도 몇 이제 개 할 이전을 할 것이냐 요게 이제 네. B1, 2, 3가 좀 나눠진다 좀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몇 개나 이제 올 것이냐. 그러면 지역 사회 뭐 세종시 또 뭐 시민단체 뭐 정치권 뭐 아마 많은데 뭐 당연히 B3안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사회 분위기는 뭐 좀 이따 다시 또 짚어보겠지만은 당연히 이제 국회 이전을 그 원하는 그것이 사실은 실질적인 그 행정수로 나가는 가장 그렇죠. 기름길이라고 보는 건데 근데 아시다시피 2004년에 그 위헌 판결이라는 관습법에 의해서 위헌 판결이 네. 냈던 것이 국회와 청와대라는 상징적 기능이 세종으로 왔을 때는 서울이 수도라고 하는 600년간 유지되어 온 그 지위를 흔드는 부분이 있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통일부라든지 그리고 여성가족부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이제 서울에 아직은 있어야 된다라고 인정되는 그 기관들과 관련된 상임위 정도는 서울에 있어야 되지 않냐. 그 현실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좀 현실론이 조금 더 무게가 가고 있지 않나.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에 대해서 초창기부터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주장을 많이 해오시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을 오늘 저희가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시사토크 견제구 오늘의 구원투수 입장합니다. 네, 지방분권 세종회의에서 특별과제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수현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해 안녕하세요.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지방분권 세종회의의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했던 곳이 세종참여연대라는 곳인데요. 우리 이제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그 선도 도시로 태어난 만큼 그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도 일하면서 뭐 지방분권이나 국가균형 발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많이 좀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주제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서는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친숙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오늘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그 2013년부터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직을 맡으셔가지고 올해 1월까지 아마 전국적으로 최장수 오, 그런가요? 참여연대 사무처장님 아니신가요? 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뭐 그렇고요. 아마 2030년까지 뭐 계속 앞으로도 쭉 이제 그 세종시에 계신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중파 방송부터 각종 일간지 신문까지 방송 출연, 토론회 출연, 인터뷰까지 최다 기록을 보유한 사람. 어찌 보면 나중에 기네스북에 오를 수도 있을 사람. 이렇게 옥상 정원에 이어서 또 한 명이 네. 탄생하는 건가요? 그다음에 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이제 활동 그런 이제 현장에서는 동해번쩍 서해번쩍 홍길동 같은 분이세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세종시의 그 세종호회 선장 이춘희 시장 다음으로 아니면 또 압도할 수도 있어요. 항상 공식석상에 항상 등장하시는 분이라서 네. 그냥 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죠. 저희 뭐 기자들하고는 오래 소통하셨고 오래 되셨죠. 기다리시면서 이제 들으셨겠지만 네. 오늘 국회 세종의사당 이야기를 나누면서 최근에 발표됐던 용역 안에 결국에 이제 A와는 버린다고 치고 네. B1, 2, 3 이제 세 가지 맞습니다. 안이 좀 제시가 됐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시민단체, 특히 지방분권 세종회의에서는 좀 어떤 안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좀 올바르다고 좀 어떤 견해를 좀 갖고 계신 건가요? 우선 국토연구원 그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날 저희도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상 국회의 그 중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본 회의를 제외한 그러니까 상임위의 그 모든 기능이 대부분 이전하는 어찌 보면 국회의 완전 이전과 그 근접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B3를 네. 저희들은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좀 현실적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청 그리고 세종시의회 우리 시민단체가 3자 연석회의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중요하게는 20대 지금 마지막 국회인 만큼 이번 국회 내에서 반드시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체를 얻기 위해서는 B1이든 B2든 B3든 열어놓은 대안을 갖고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공을 저희들이 국회 운영위로 지금 넘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위 구성된 이후에
B1으로 당론으로 채택했고, 그죠? B1으로요. 그러니까 B1하고 B2 이렇게 그 사이 정도 수준으로 채택을 했고, 또 그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게 그 용역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이춘희 시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B1에 많이 수긍한다. 굳이 시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B1에 수긍한다를 공식적으로 말했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면에서는 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춘희 시장의 의지나 아니면 당론으로 채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춘희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는 저희들이 민간정이 단일한 목소리를 낸 이유도 아마 이춘희 시장님 고민과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얘기하면 비완을 특정 지어서 오히려 협소시킨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현실론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완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공을 국회에 넘기는 것이 그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데 더 이제 빠르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근데 뭐 현실론이라긴 하지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국정감사 4일 그리고 회의장 800여 제곱미터 요 정도 선에서 갑작스럽게 뭐 예를 들어서 2025년도가 목표라고 하면 10개 상임위, 11개 상임위 정도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인 그 변화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네, 어쨌든 더 욕심을 부리자면 원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크게 나가야지 맞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열러놓고 이제 생각하고 고민을 하되 결국에 이제 공은 국회에 넘기겠다. 약간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국회 입장이 결국에 중요한 것 같아요. 국회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운영위원회 어떻게 뭐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어떻게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질문 중에 뭐 국회에 공을 넘긴다 그러는데 국회 결정 뭐 빨리 뭐 이렇게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국회라고 뭐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보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더불어민주당은 추진하고 있고 저는 일부 보수 야권의 어떤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하다. 콕 집어서 국회 전체로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책임은 분산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콕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야 합의 아니면 일부 보수 야권과 뭐 민주당의 합의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지만 20대 국회 안에 풀릴 수가 있거든요.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선 공약으로 정책사항이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민단체나 언론도 마찬가지죠. 지역 언론도.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총선이 좀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보수 야권의 뭐 어느 당이라고 제가 꼭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수 야권의 입장 정리가 빨리 시급하죠. 국회 전체로 보지는 말고요. 예. 사실 20대 국회가 가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21대 국회까지 또 가게 되면 이게 어떤 유동성이나 뭐 생길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인 거죠. 먼저 정치를 너무나도 이제 잘 아시는 기자님들이지만 정치적 역동성이나 유동성은 항상 있기 마련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어떻게 때문에 변할지 모르니까. 최소한 이번 마지막 그 20대 국회에서는 어쨌든 노드맵 계획 정도는 나와야지만 21대 국회가 어떻게 지형이 변하더라도 그 노드맵에 따라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떠한 좀 강력한 강제력을 좀 갖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을 일단은 장벽들이 좀 꽤 있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금 뭐 A1부터 B2까지 5개 그 대안, 그다음 입지도 5개 안,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결론을 내려야 되고 아까 그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몇 년도에 기본 실설계하고 뭐 몇 년도에 완공하고 뭐 이런 것들이 로드맵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건데 지금 운영위원회 구조 자체가 보면은 그 운영위원회 간사가 물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지만 또 거기 안에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좀 자리를 잡고 있고 외부적인 부분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패스트트랙 문제로 인해서 거의 그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구조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물론 주도하는 분위기지만 이해찬 당대표라는 세종시 지역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인데 그렇죠. 현실로 봤을 때는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121명, 40.3%가 서울, 경기, 인천 국회의원이란 말이죠. 그 의원들이 과연 이 의제에 얼마만큼 진심으로 동의해 줄까 이 부분을 이끌어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앞으로 남아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 20대 국회 그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로 있을 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건재할 때
그 이춘희 시장이 이제 MLL 라인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세 분이 이제 건재할 때 지금 빨리 이뤄내야지. 이해찬 대표가 솔직히 이건 인정해야 돼요. 이해찬 대표가 없었다면 요쪽에 특위 구성이나 이 정도까지는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세 분이 건재할 때 좀 빨리 이뤄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정말 안 될 거는 총선 약속으로 받아들여서 분위기 타야죠. 뭐 어떻게 해요? 결국에 뭐 각 정당의 이제 이해관계가 또 서로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 아까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민주당 안에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된 특위가 이제 구성이 됐어요. 뭐 굉장히 좀 뭐 어쨌든 여당에서 이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청신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우선 민주당 내에서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이미 대안을 좀 제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저는 이 발빠른 행보에 대해서는 그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정치권 내 지금 정쟁으로 인해서 국회가 지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선은 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이제 보수 야권을 말씀하시지만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 관련해서는 아직 대안을 그러니까 그 입장을 지금 제시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 이 기자님은 뭐 총선까지 말씀을 하시지만 물론 총선 공약에 견인해 내는 것도 우리 이제 세종시 지역사회의 어떤 역할일 수도 있겠지만 더 선행돼야 될 것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각 정당들이 이 대안을 갖고서 저는 정책 경쟁을 먼저 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그렇죠. 흔하게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B1과 B2 사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면 다른 정당에서는 더 높은 수위의 대안을 제안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내년 총선과 직결돼서도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이 결국은 유권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 세종시와 관련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는지를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제 파행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맞는 말씀이세요. 이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아직 각 정당마다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일부 당 같은 경우는 뭐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것이 향후의 먼 미래에는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차라리 국회 이전을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펼치고 있는 것도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행정수도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2004년도 신행정수도 의원 판결로 인해서 비록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행정수도로 저는 가는 과도기적인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는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고 또 진행형의 도시이거든요. 그러하다면 물론 저희들의 그 완전한 꿈은 그 개헌을 통해서 국회의 완전 이전이지만 그것이 지금 주 객관적인 환경을 고려했을 때 개헌 동력을 얻기가 어렵다면 우선은 2차적인 좀 그 현실적인 과제로 설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회가 이전을 그러니까 본회의 기능이나 중추 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능이 이전을 하고 그런 겁니다. 올해 안으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전 시기나 규모 같은 것은 그러면 시기를 두고서 점차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기국회 때 모든 해답을 찾자 그건 어찌 보면 무리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과 계획 정도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정치적 일정 속에서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이것은 어떤 잠재력이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확신을 하고 일단 있습니다. 추진 약속을 받아놓고 그렇습니다. 노드맵을 받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 나누자 이 말씀. 그렇습니다. 예. 그 공약에 그걸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 이제 의원들이 이제 나는 어떻게 다 끌어오겠다, 뭐 비원으로 오겠다 이걸 하면 되겠네요. 네네, 뭐 그건 뭐 저희 시민단체 차원에서도 총선 공약을 고민하고 있지만 저희는 총선이 저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습니다. 세종한테는. 그나마 이제 고무적인 것은 작년에 그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10억 원, 행복도시 건설청의 행복도시 특별회계 국비로 반영이 된 상태고 또 요번 그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추가로 10억 원을 증액하는 예산안이 또 제출된 상황이고 20억 원에서 플러스 알파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행복도시 건설청과 세종시의 목표치이기 때문에
그 설계비가 어쨌든 내년에는 집행된다라고 봤을 때 흐름은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하는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는 조금 있다. 이제 긍정적인 대목으로 좀 보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는 이런 그 안으로 가면 어떨까 싶어요. 설계비가 반영됐으니까 어차피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본 설계, 실설계 하면서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원 수준에서 설계를 시작한다라고 이 정도 선에서 합의가 진행이 되면서 설계를 내년에 스타트 정도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약간 좀 해보는. 근데 어떻게 보면 설계비가 반영됐다는 자체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볼 수, 진행이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확실하게 로드맵을 이제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뭐 얘기를 나누는 건데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위가 구성됐고 특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체가 그리고 얼마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 이해찬 대표가 분명히 우리한테는 이제 필요하고 그 이해찬 대표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시점이라는 거죠. 네. 사실 민주당만의 힘으로는 좀 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치권 특히 국회에서의 그런 대승적인 결단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또 앞으로 어떤 과정을 또 거치게 되며 어떤 게 중요한지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세종 시민들 또 충청권 시민들의 입장에서 또 바라봤을 때 과연 국회 세종의사당이 세종시에 내려오면 뭐가 좋냐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간에는 뭐 국회 세종의사당이 오히려 세종시에 오면 더 불편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도 한간에 간혹 계시더라고요. 일단 공직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공직자의 아내 입장에 바라보면 남편의 출장 횟수가 줄어든다는 거. 피곤함이 덜하겠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횟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하죠. 그게 가정의 평화예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아니 그 왜 본인 일인지 그분도 남편한테 가야죠. 형수님한테 오늘 온다겠는데. 집에 가야죠. 네. 우리 세종 시민으로 또 한 번 또 범위를 넓혀보면 2025년에 만약 목표 시기에 달성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그렇잖아요. 거기 그 지금 유력 부지로 얘기되는 호수공원 옆에 그렇죠. 그 부지 국회가 들어선다라고 네. 했을 때 호수공원과 중앙공원과 국립박물관 단지가 같이 한데 어우러진 중앙녹지 공간에 국회라는 공간이 같이 그렇죠. 있게 되면 또 하나의 어떤 그 관광 휴양과 뭐 힐링의 명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반대급부로 국회가 오히려 서울 여의도 국회처럼 권위의 상징이고 잔디밭 출입 금지라는 표말이 다 붙어 있고 뭐 보안상 출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데모하러 오고 집회하는 공간이 오게 되면 오히려 중앙녹지 공간의 본연의 기능을 좀 그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뭐 또 하나로 얘기를 드리자면 거시적 관점에서는 그 이제 용역 결과 있죠. 2017년에 이미 나왔던 용역에서는 그 지방 총생산 GRDP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완전히 이전하면은 거의 5조 원 이상의 그 어떤 GRDP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고 아까 이제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B1, B2 정도라고 하면은 2조 원대의 그런 총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다. 지방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자꾸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니까 막무가내 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그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래서 그 시민들도 불편이 있으면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교토 차가 막힐 수도 있고. 근데 그 국회가 들어옴으로써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 생각은 잠시 접어두셨으면 하는 게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세종 시민들을 위한 그 국회 세종의사당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한 국가 비효를 줄일 수 있는 국가 뭐 성장을 위한 그 설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의사당이 들어오면서 어떤 점이 좋다, 어떤 점이 좋다 이거는 좀 경솔할 수 있고 지역 이기주의로도 비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신중하게. 저한테 얘기하신 겁니다. 아니 여기라고 지역 이기주의.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살고 계세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국회 분위기가 좀 딱딱한 분위기라서 이렇게 좀 재밌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 세종시는 행정수도야. 뭐 부동산 뭐 이런 도시가 아니야. 행정수도야. 이런 정체성도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행정수도라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소비 도시가 아니고 좀 이게 자생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행정수도니까 산업적 기반도 구축할 수 있고, 행정수도라는 이점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봤을 때는 정말 이제 좋은 것들인데 일단은
그 시민들 개개인적으로 나는 이게 오면 뭐 너무 좋아, 뭐 집값이 오를 거야 이런 쪽으로 좀 보지 말아달라 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죠. B1, B2로 했을 때 만약에 네. 한 국회 뭐 공무원들이라든가 국회의원 300명 포함해서 한 몇 명 정도 이사를 온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중앙 공무원들이 내려오듯이 예, 예. 그런 예측이 있었잖아요. 여의도 국회 전체 인원이 한 5천 명이죠. 네, 예. 비용 같은 경우는 좀 뭐 이렇게 관측을 해보면 이 상임위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눠보고 더해보고 이렇게 이제 네. 해보니까 한 2,600명 정도. 그래서 2,600명 정도가 이제 세종시로 내려오는데 어떤 쪽에서는 비용 갖고 호들갑 정도 떨 정도는 아니다. 미스2, 미스3 정도는 돼야지 지금 뭐 4,000명, 5,000명 나와서 이제 뭐 이렇게 좀 국가 균형 발전도 이루어지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예. 정치나 행정이 그 서울과 세종이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비효율성이 뭐 구조적으로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사실상 한 분의 대통령과 300명의 국회의원을 위해 우리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15,000명의 공무원과 국책연구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4,000명의 연구원이 그 소수를 위해서 서울로 가는 이 기형적인 구조를 고치지 않는 이상 뭐 행정의 비효율성은 뭐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국회 세종이사당 설치가 결국은 이제 그 위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뭐 세계적인 행정 수도를 보더라도 그 흔히 얘기하면 그 입법부와 행정부가 그 분리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흔히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정치 행정이 그 근접해서 있어야지만 국민들한테 질 높은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국가 품질도 높아지면서 국가 경쟁력도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 세종이사당 이 설립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퍼즐을 맞추는 그러한 어찌 보면 하나의 퍼포먼스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로 인한 어떤 정치적, 경제적, 뭐 사회적 위상이나 가치는 뭐 어떻게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 정도는 되나요? 마지막? 저는 뭐 마지막 버전은 어차피 저희들은 2030년까지 행정수 완성 단계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어찌 보면 그 청와대 세종집무실 그리고 국회 그 세종의사당 설립만 된다면 사실상 저는 행정수도 가기 위한 90%?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대통령 1명 그리고 국회의원 300명을 위해서 25,000 공무원이 이제 올라가는 이 비상식적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게 그 국회 세종의사당이 세종시에 설치된 이유고 당연한 거고 상식이고 순리고 대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막무가내가 아니라 아까 막무가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뜨거운 얘기지만 그 예전에 영화 300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스파르타 그 마지막 군대 300에 국민들의 그 염원과 기대가 다 그 실렸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국회의원 300명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런 어떤 염원들이 실릴 수 있는 국회였다고 하면 굳이 내로라고 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워낙 투권으로 가득 차 있고 서울의 그 기득권을 누리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방으로 눈을 돌리고 특권을 내려놓는 그 시작이 국회 세종의사당이 되어야 된다는 인식으로 오히려 더 확산되고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뭐 당연히 세종시는 물론이고 국가가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또 지방분권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되는 뭐 그런 그렇죠. 아마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떤 게 가장 남은 기간 동안 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국회 운영위에서 정치적으로 빨리 협의를 하셔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에 대한 계획, 로드맵을 최소한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뭐 설계비 반영이 추가 또 반영된다든지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그 뒷받침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2016년에 그 이해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그러니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하는 그렇죠. 네. 국회법 개정안이 또 병행해서 통과가 돼야지만 네. 재정적인 법적인 뒷받침을 갖고서 네. 최소한 21대 국회에서도 실체를 갖고서 현실화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사실 2014년째 지금 공회정 중이에요. 뭐 지금 논의조차 잘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 생각하고요. 네. 뭐 정부 세종청사,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안 내려온다 하다가 결국 또 올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이 이제 적기가 된 것 같고요. 2004년 위헌 판결 받은 이후에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할 때가 됐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세종이사단 설치 문제는 그 명분은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충청권 전체가 목소리를 올려야지 파급력이 있지. 일단은 그 상생 차원에서 충청권 모두가 대전, 충남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데 모여서 목소리를 올려야죠. 스피커를 올려야지. 지금 세종시 혼자만은 안 될 문제예요.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제 회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20대 국회 또 이제 아마 내년 이제 봄이면 또 탄생할 21대 국회, 이들을 이제 설득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좀 시민단체에서는 그러면 어떤 활동들, 어떤 노력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선 20대 국회에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논리 중에 하나는 마지막 임기이기 때문에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7년 조기 대선에서 그때 모든 대통령 후보나 정당들이 그렇죠. 국회 분원 그렇죠. 설치를 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약속을 하셨으면 어쨌든 20대 지금 마지막 국회에서는 결자 해지 차원에서 국회 분원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과 관련한 계획, 방향, 로드맵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21대 국회를 앞두고 총선과 관련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세종시의 지역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충청권의 공조와 그 연대가 아주 절박한 과제로 이제 대두되고 있고요. 저 시민단체 차원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이나 국가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을 위한 충청권 상생 발전을 위한 그 충청권 공동대책위를 한 2주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충남북, 세종이 그 내년 총선에서는 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뿐만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까지도 저희들이 그 충청권의 핵심 공약으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연대나 공조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펼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권에서 이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또 한 번 충청권이 좀 뭉칠 일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청와대 세종 집무실 이야기를 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실 무산됐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좀 나오기도 하면서 세종 시민들이 굉장히 좀 성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지방분권 세종회의에서도 관련된 좀 입장을 좀 내셨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입장을 발표했고요. 우선은 그 청와대 차원에서 그 올 초에 이 청와대 세종 집무실 구성과 관련한 TF팀을 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는 이 부분은 아주 강력하게 네. 비판을 받아 이제 마땅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 내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적인 발언으로 혼선을 빚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는 그런 겁니다. 결국은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그 설치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쌍두마차라면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청와대 차원에서도 분명한 계획을 제시를 해주시고 국민들한테 또 우리 충청권 도민들한테 어떤 그런 강력한 의지를 좀 신뢰받을 수 있는 좀 그런 계기로 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강기정 정무수석하고도 잠깐 통화를 했었고, 고민정 그 대변인은 통화했어요? 통화했죠. 네, 통화를 직접 했고, 고민정 대변인 이제 백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아니, 고민정 대변인하고 통화했는지 물어본 저는 강기정 아니면서 고민정 대변인은 알아서 이제 백브리핑을 해서 알겠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전혀 논의된 게 없다. 이 말씀으로 이제 일축을 했는데 저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얘기라고는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청와대에서는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대통령 이동 문제, 그리고 시설 문제, 기존 시설 이용해라. 굳이 이렇게 집무실 설치할 수 있겠냐. 요 상태로 이제 그 의견을 좀 모은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뉘앙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제가 전에 듣기로는 수석 보좌관 회의 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굳이 내려갈 필요가 있어,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얘기도 전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세종시 혼자만 나홀로 외친다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요 문제 때문에, 집무실 문제 때문에 제가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저랑 공감하세요? 예. 저 긍정론이 더 지금 싹 트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요? 이제 청와대 세종집무실 좀 잊혀져 가고 있었거든요. 국회 세종이사당에 묻혀가지고. 노이즈 마케팅. 또 이제 기사를 쓸 수 있게 됐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딱 놓고 보면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현실론 B1이냐 B2냐 B3냐 이 단계가 필요하듯이 청와대 집무실도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대통령이 머무를 수 있는 사무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원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소 완성에. 사무실은 지금도 있어요. 정보세종청사에 귀빈 집무실, VIP 집무실에서 1000제곱미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장 앞에.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당장 청와대 상춘관과 그다음에 영빈관과 뭐 이런 뭐 대골 같은 정원을 하게 되면 또뭐 대통령 기록관 그렇죠. 논란도 있었잖아요. 예. 또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 너무 방만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한데 이 얘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다시금 청와대 세종집무실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는 계기가 오히려 됐기 때문에 오히려 두 개 축으로 내년 총선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되게 긍정적인 상황이다. 역전의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도 기자들끼리 그런 얘기도 있어요. 총선 앞두고 한번 간 보느냐고 기자한테 흘렸다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충분히 가능성이 그런 있죠.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뭐 다시 돌아와서 국회의사당이 세종의사당이 설치가 된다면 저는 이제 제2집무실은 어쩔 수 없이 와야 된다. 예,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앞으로 이제 대통령 세종집무실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고삐를 죄야 되겠고 또 국회 세종의사당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국회 설득에 더 나서야 될 텐데 자 이쯤에서 그럼 견제구의 이제 공식 마무리 코너죠. 이제 견제구 던져주도록 할 텐데 오늘은 이희택 기자부터 먼저 던져주도록 하겠습니다. 300명 국회의원이 뭐 특권 내려놓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그 특권을 내려놓고 지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우리 세종시가 정상건설로 나아갈 수가 있고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좀 담고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300명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시작합시다.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그리고 뭐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식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상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대로 살기가 참 힘들어요. 뭐 길거리에 침을 뱉지 마라. 그렇지만 국가 정책에 있어서는 상식이 적용이 돼야지만 그래도 국가가 잘 운영이 되고 발전할 수 있고 성장 동력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 상식을 기초로 해서 자, 견제구 한번 던지겠습니다. 순리를 거역 마라. 대의를 저버리지 마라. 외우기 힘들었어요. 헷갈려. 이렇게 오늘 또 진지하게 또 이야기 1시간 정도 나누다 보니까 또 마무리할 시간이 또 거의 다 와가네요. 자, 김수현 위원장님 오늘 같이 좀 대화 나누셨는데 좀 어떠셨고 혹시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어쨌든 세종시는 수도권 가밀 해소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이제 선도 도시로 태어난 만큼 그 행정 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크게 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지지와 또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토론을 몇 번 해본 사람이지만 이제까지 토론회 중에서 가장 유쾌하고 즐거웠습니다. 걱정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제 또 무겁게 또 이제 시청자들이 재미없게 풀어내서 무겁게 보면서 이것들을 많이 이제 좀 외면할까. 그래서 좀 재밌게 한번. 그래서 시청자들이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좀 무거운 문제인데 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웃을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름의 또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좀 이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우리 역시 내 진짜. 오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 기능의 70%가 세종시에 집중돼 있는 현실만 보더라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내년 총선 분위기에 휩쓸릴 경우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사용될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반드시 이번 20대 국회에서 설치 규모나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